안녕하세요. 저희는 치과 보철물에 대해 설명할 백성문화대학교 치의생과 2학년 호키포키팀입니다. 치과 보철물 끝장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성 보철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크라운 종류의 장단점, 세 번째는 갈바닉 현상, 네 번째는 보철물 장착 후 관리 방법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된 것을 OX 퀴즈를 함께 풀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정성 보철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성 보철물이란 심한 충치나 외상으로 인해 치아의 손상이 심해진 경우 치아 자체의 힘으로는 씹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충치로 인해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아 내부로의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씹는 힘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씌워주는 보철치료가 필요합니다. 보철치료는 손상되거나 빠진 치아로 인해 저장력, 즉 씹는 힘이 저하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나 앞니의 상실로 인해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치아가 상실된 후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어 발생할 수 있는 충치를 예방하고자 시행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치아 양옆에 있는 인접 치아들이 해당 치아의 상실로 인해 비어있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아를 상실했다면 보철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2장 크라운의 종류와 장단점입니다. 크라운이란 치아 우식증 또는 치관 파절로 인하여 치질의 결손이 큰 경우 수복하려는 개개 치아의 해부학적 치관을 전부 덮어서 원래 형태와 기능을 하게 하는 고정성 보철물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라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각각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드 크라운은 충치 범위가 크지 않은 케이스에 사용하며 강도, 탄성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지만 친밀성이 낮아 어금니에 주로 사용합니다. 골드 크라운은 쉽게 변형되지 않아 수명이 길고 교환면을 완전히 수복하며 치경부 적합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미적으로 전치부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치수 생활력 검사 시 금속의 전기 반응 때문에 치수에 대한 전기 치수 검사가 불리하며 엑스레이의 불투과성이므로 2차 우식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FM 크라운은 금속 위에 도자기를 입혀 치아색이 나도록 하는 재료이며 금속 도제관이라고도 합니다. PFM 크라운은 유지력과 강도가 우수하며 정확히 적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의 삭제량이 많고 지대치 형성 과정 중 치은 자극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치은 퇴축, 즉 잇몸이 가라앉아 치은 연화에 있던 금속이 노출되어 비신미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세라믹 크라운은 자연 치아와 유사하며 생체 친화성이 높습니다. 올세라믹 크라운은 심미적으로 좋아 형태,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며 자연 치아와 투명도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작을 위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동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가장 단단한 도자기인 지르코니아를 이용해 강도가 높으며 자연스러운 치아 색상으로 신미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으며 변질 없이 오래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합치, 즉 서로 맞물려 부딪히는 치아에 마모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많은 양의 치아 삭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3장 갈바닉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바니즘 현상이란 구강 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예를 들어 금 인레이와 아말감이 존재할 때 각 금속에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전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류를 갈바닉 전류라 하는데 갈바닉 전류가 발생하면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부터 부식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류의 금속으로 치과 치료를 했을 경우 동통을 경험하게 되고 금속으로 만든 수저를 사용할 때
금속 맛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강 내에는 동종의 금속으로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철물 장착 후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보철 치료를 한 치아는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양치질법보다 차터스법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보철물을 관리하기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차터스법이란 보철물 주변의 치태를 조절하기 쉬운 양치법이며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잇몸 마사지가 필요한 이유는 보철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양치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집에서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잇몸 마사지입니다. 2번, 구강 보조용품 활용. 차터스법과 함께 치실과 치간칫솔 등 입술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태나 음식물을 제거한다면 보철물을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끈적이는 음식은 치아와 접착대로 붙어있는 보철물을 빠지게 하기 쉬우므로 조심하는 게 좋고, 단단한 음식은 치아색이 나는 재료의 보철일 경우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들썩거리거나 빠진 보철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보철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 또다시 충치가 생기거나 잘못 씹어 치아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바로 치과로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실된 앞니에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면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 답은 X입니다. 치아 상실로 인한 부정확한 발음은 보철 치료를 통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골드 크라운은 엑스레이 불투과성이다. OX 중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골드 크라운은 엑스레이 불투과성이므로 2차 후식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세 번째 OX 퀴즈, 갈바니즘 현상은 구강 내에 같은 종류의 금속이 있을 경우 나타난다. 정답은 X입니다. 갈바니즘 현상은 구강 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이 있을 경우 미세한 전류가 흘러 나타나는 것입니다. 4번, 보철 치료 후 끈적끈적한 음식은 피해야 한다. 답은 O입니다. 끈적이는 음식은 치아와 접착제로 붙어있는 보철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호키포키팀의 치과 보철물 끝장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